안녕하십니까, 박성호입니다. 9월 25일 중공 저장성 취저우에서는 미사일로 무장한 젠-20이 목격됐습니다. 취저우는 타이완과는 500km 거리로 15분이면 해협에 도달할 수 있는 곳입니다. 중공이 자랑하는 젠-20은 마하 2의 속도로 작전 반경이 2000km 정도입니다. 소위 30과 젠-10에 이어 젠-20까지 동원해 타이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같은 날 일본 방위성은 중공군 수송기 윈9이 미야코지마 해협을 통과해 타이완 화리엔 쪽으로 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자 미국도 괌에 있는 B-1 폭격기를 출격시켜 타이완 쪽으로 향하도록 했습니다. 미국은 8월부터 레이건호 항공모함과 아메리카호 강습 양육함 타격군을 필리핀 근해에 배치해 중공을 강하게 견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찰기의 타이완 해협 비행을 상용화했습니다. 타이완 침략 의도를 명확히 하는 중공군을 언제든 타격할 태세를 갖췄습니다. 중공군 동부 전군은 지속적으로 타이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특히 9월 25일에는 동펑 11 미사일 10발을 한꺼번에 발사하는 영상을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화면은 가짜였습니다. 최근 것이 아니라 2016년 군사훈련을 하는 자료 영상이었습니다. 타이완의 네티즌은 최근 공개한 화면과 4년 전 영상이 완전히 똑같다는 점을 발견했습니다. 동펑 11 미사일은 사정거리가 300km에 불과합니다. 영상에서처럼 고비 사막에서 발사하면 중공 내륙에 떨어지는 미사일입니다. 중공은 홍6 폭격기가 괌을 공습하는 가짜 영상도 만들어 공개했습니다. 미션 임파서블과 트랜스포머의 장면을 짜깁기 한 영상이었습니다. 중공 홍6 폭격기에 실체돼 괌 앤더슨 미 공군기지의 지휘관이 견해를 밝혔습니다. 괌 폭격 영상은 선전에 불과하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중공의 홍6 폭격기는 여러 차례 타이완 해협에 출몰했고 제1도련 돌파를 희망하고 있지만 쉽지 않습니다. 진주만은 고사하고 괌도 공격하기가 힘듭니다. 홍6 폭격기는 구소련제 뚜폴예프-16을 복제한 겁니다. 구소련은 1957년에 중공이 폭격기 제조 공장을 설립하는 것을 도우면서 2대 뚜폴예프-16A 샘플을 제공했습니다. 그리고 1959년에 설계도를 넘겼습니다. 여기에 기반한 게 홍6 폭격기입니다. 중공은 원천 기술이 없어 모방만 했을 뿐 그다지 큰 기술의 진보는 이루지 못했습니다. 최근에는 홍6 폭격기에 러시아제 D-30 KP2 터보프롭 엔진을 달아 추력을 증강시켰습니다. 그리고 웨폰 베이를 연료 탱크로 개조해 항속 거리를 늘렸습니다. 신형 홍6 폭격기는 양날개에 각각 3개씩 6개 장검 20 공대지 미사일을 장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미사일의 사정거리는 1500km입니다. 홍6 폭격기의 항속거리가 3500km니까 이론상으로는 괌을 공격할 수는 있습니다. 홍6 폭격기는 좁은 웨폰 베이를 연료 탱크로 개조하는 바람에 폭탄 적재량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괌보다는 주요 목표가 타이완입니다. 홍6K의 최고 속도는 시속 1050km, 순항 속도는 시속 768km입니다. 괌을 공격할 경우 홍6 폭격기는 중공 영역을 벗어나기 전에 한번 공중 급유를 하고 단독으로 비행해 장검 20 미사일을 발사하는 게 유일한 전술입니다. 그러나 생존 가능성이 희박합니다. 게다가 미사일 기술이 떨어져 장검 20 미사일을 많이 탑재할 수도 없습니다. 장검 20 미사일은 하나당 무게가 2.5톤이나 나가기 때문에 6기를 장착하면 과부하로 장거리 비행이 불가능합니다. 괌을 타격할 경우 적정 탑재량은 2기에 불과해 전술적 가치가 상당히 떨어집니다. 괌을 공격할 수 있는 또 다른 무기로는 동펑 26 중거리 미사일이 있기는 하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습니다. 괌에는 480대 발사대와 1200개의 미사일로 구성된 패트리어트 포대와 사드 미사일까지 있어 모두 요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이 타이완에 판매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진 7종의 공격 무기 가운데는 MQ-9 리퍼 무인 공격기 4대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중공이 경악하고 있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 술레이마니를 참수 공격할 때 사용된 무인기입니다. 중공 지도부로서는 심리적 위축 효과가 대단할 수밖에 없는 무기입니다. 특히 MQ-9 리퍼에는 헬파이어 미사일뿐 아니라 테러 분자를 살상하는 이른바 닌자 미사일도 장착됩니다. 6개의 칼날이 펼쳐지면서 표적을 찢어버리는 공포의 무기입니다. 중공의 지도부를 테러 분자로 간주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런데 중공이 아주 경악할 만한 정황이 하나 더 있습니다. MQ-9의 명칭인 리퍼는 수학자, 즉 목숨을 거두는 죽음의 신이란 뜻입니다. 9월 15일 미 캘리포니아 MQ-9 기지에서 훈련하는 미군의 모습입니다. 군복의 부대 마크에 붉은색이 역력합니다. 자세히 보면 붉은색 중공 지도 위로 죽음의 신 MQ-9 리퍼가 비행하고 있는 디자인입니다. 아프리카 중동에 이어 중공도 테러 분자 제거 대상 영역이란 의미가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미국과 일본의 군사적 견제에도 불구하고 계속 도발을 하고 있는 중공이 타이완을 침공할 것으로 예측되는 시점은 미국 대선 무렵입니다. 레이건과 부시 행정부 시절 해군성 부장관을 지냈던 세스 크롭시가 밝힌 견해입니다. 과거 1년 동안의 도발은 타이완과 미국의 반응을 떠보면서 중공군의 작전 능력 점검 차원이라고 그는 밝혔습니다. 타이완 국군의 역량은 병참 보급과 지정학적 장점에 있습니다. 중공이 타이완을 침략할 경우 속전속결 전술을 취할 수밖에 없는데 최선의 시점이 11월 3일 미국 대선이라는 겁니다. 일본 방위성도 10월 26일부터 11월 5일까지 미일 연합 군사훈련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자유대는 큐슈 남단의 다네가시마에서 훈련한 뒤 미군과 가자시마에서 섬 탈환을 상정한 상륙훈련을 할 계획입니다. 한편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는 25일 인도 모디 총리와 전화통화를 갖고 일본, 인도, 미국, 호주가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 태평양을 위해 노력한다는 데 합의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시진핑과 30분 동안 전화통화를 가졌습니다. 스가 총리는 전화통화 직후 기자들에게 일중 관계는 단순한 양국 관계가 아니라 지역과 국제사회가 관련된 극히 중요한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스가 총리는 시진핑과 전화통화에서 홍콩과 센카쿠를 둘러싼 동진아의 정세에 대해서도 관심을 표명했습니다. 그러나 시진핑의 일본 국빈 방문권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트럼프와도 이미 전화통화를 가진 스가 총리의 외교 노선은 분명합니다. 스가 총리는 최근 문예 춘추 10월호에 기구한 정권 구상에서 민주당 정권을 겪어본 결과 일본이 미국과 소원해질 경우 주변국들이 얕보는 경향이 있다면서 미국과의 동맹을 더 굳건히 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리고 미일 동맹 강화를 위해 마게시마에 미국 함재기 이착륙 훈련센터를 건설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중공의 군사적 위협에 일본인들도 경각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야마구치현 이와쿠니에서는 그동안 미군의 오스프리 배치에 항의하는 시위가 격렬했습니다. 대기 오염과 소음이 심각하니 나가달라는 거였습니다. 야마구치현에서는 이를 일단 받아들이고 오스프리를 철수시켰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오스프리 대신 F-35가 배치됐는데 여기에는 주민들이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현지의 일본인들도 국가 방위를 위해 F-35 배치에 동의하는 쪽으로 입장을 전하는 겁니다. 센카쿠 열도가 지척인 이시가키 시의회에서는 센카쿠에 어업 설비를 설치하자는 취지의 노보루 센카쿠, 즉 센카쿠 상륙 결의안이 통과됐습니다. 센카쿠 영유권 확보에 민간 차원에서 거들자는 결의안인데 20명 가운데 공산당원 1명만이 반대했습니다. 센카쿠는 어민을 가장한 중공의 해상민병대 선박과 중공 해경선이 자주 출몰하고 있는 곳입니다. 센카쿠에 대한 중공의 도발에 대해서는 전 방위대신 고노타로가 직접 나서서 큰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중공에 경고한 바 있습니다. 센카쿠는 일본의 방위 생명선으로 F-35와 이지스함을 동원해서라도 지키려 하는 곳입니다. 한편 러시아 남부 아스트라한과 흑해, 카스피 연안에서는 9월 21일부터 일주일간 다국적 군사훈련이 열렸습니다. 러시아, 벨라루시,
미얀마, 파키스탄, 중공, 이란 등 모두 8만 병력이 참가하는 카프카즈 2000 훈련입니다. 특별히 가상적을 상정한 군사훈련은 아니고 지역 안정과 관계 강화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이 훈련에 참가한 중공은 러시아를 동맹국으로 여기고는 있지만 러시아의 속내는 전혀 다릅니다. 러시아는 오히려 중국 접경지대 군사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중거리 미사일과 대공 미사일 전력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중국을 바라보고 있는 블라디보스토크, 하바롭스크, 울란우데 등 세 곳의 전력을 크게 강화했습니다.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은 동방 전략의 정세에 변화가 생기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가 지칭하는 동방은 중공 접경과 아태 지역입니다. 러시아는 표면적으로 중공과 동맹인 척하지만 인도 중공 국경 분쟁에서는 확실하게 인도 편을 들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공은 인도 또는 남진아해에서 서방 세계와 전쟁을 할 경우 러시아가 자국의 배후를 노릴지도 모른다는 우려를 크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